3.1절과 세종, 대한민국과 세종시에서 오늘은 3.1절과 세종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곳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작년 여름 미국의 워싱턴에서 미 연방 국회의사당도 가서 영상이 찍은 게 있는데요. 그걸 봐서 그런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적습니다. 미 연방 의사당 국회는 저 건물 전면 길이가 500m인데 이거는 200m 안 돼 보이는데요. 상당히 적게 보이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총체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곳이죠. 우선 제가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와서 지금 8시 40분이로군요. 잘 왔습니다. 여기는 왜 왔느냐? 저 왼쪽에 국회 도서관을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럼 이번 3.1절과 세종,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그 세종의 전유물이 아니고 세종의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예요. 그런데 왜 구태여 3.1절과 세종이라고 하느냐? 내가 억지로 갖다 막 찍어 맞춘다고 궤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3.1절은 상하 좌우 전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의 정사 전면에서 보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대사 3.1절의 총 기획 연출 감독 민족대표 33명을 임명한 임명자, 3.1운동의 주역, 지도자,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낼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3.1운동 하면 여러분은 의암 손병희 선생을 먼저 떠올리죠. 손병희 선생님은 그때 59세고 월남 이상제 선생은 70세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도교 교령이었던 손병희 선생은 애국자 중에 애국지사예요. 아시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검색이 되고 뉴스에서 많이 들은 거니까. 작가란 무언가 새로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작가인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하자면 전면이 아닙니다. 후면을 볼 것입니다. 3.1운동의 측면을 볼 거예요. 위아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거 3.1운동의 진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러면 3.1운동과 세종이 아주 하나로 꽉 묶인다는 것을 이 3.1운동과 세종 영상 작품이 이제 30분짜리 2편이나 3편이나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보시면 그렇구나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거의 다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일단 저는 여기 국회 도서관을 처음 가는 건데 저기를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저기에는 3.1운동 그 3.1운동의 씨앗이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료가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상해나 항주나 난징이나 이런 곳을 가지 못하니까 제가 방송국이 아니고 나도 개인 유튜버인데 유튜버 자금이 없잖아요. 자금이 없고 나도 이거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한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보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도 밥을 굶고서라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왜 왔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를 영상으로 찍어서 바탕화면으로 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갈 곳이 많아요. 뭐 욕심을 내면 10곳이라도 가야 돼요. 1월 1일 첫날, 2019년 첫날 세종시에서 5곳을 가서 50분짜리 영상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기로 말하면 10곳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오기가 어려우니까 제 세종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오기 어려우니까 오늘 무리를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가보려고 헌데 몸이 잘 따라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같이 와서 타고 왔대도 힘든 일인데 택시도 많이 타야 될 것이고요. 장비를 가지고 마침 아는 형이 돈을 좀 꿔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돈을 좀 꿔줘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를 들어가 보기 전에 미국에도 국회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는 토마스 제퍼슨의 개인 서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곳도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로텐도 홀 같은데 둥그렇게 해서 토마스 제퍼슨의 서재를 옮겨 놨으니까 한 250년은 조금 안 됐죠? 200년은 훨씬 넘었고요. 거기는 소장된 책이 쭉 펼쳐 줄을 세우면은 800km가 넘는다 합니다. 800km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거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은 곳 미 연방 국회의사당. 저는 가봤죠. 미국의 연방 국회 캐피털 안에도 다 들어가 봤고요. 뭐 일본 중의원 사무실도 의사당도 다 들어가 봤고요. 일본은 가보니까 천황의 자리가 의장석 위에 머리에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천황 내외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2등 방문상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 있는 세종대왕상이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크기의 이토 히로부미 상도 있다. 안중근이 저격한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인데 그 기록을 이번에 아베 총리가 깨는 것도 같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던 얘기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3.1 운동에는 우리가 하는 건 말고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뉴스를 통해서 다큐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본 건 말고 저는 심층으로 좌우 전후를 상당히 나름대로 저는 이 왜라는 것에 왜 의문을 많이 가져요. 누가 이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가령 민족대표 33위는 나요 하고 그 사람들이 손들고 나와서 민족대표가 됐을까요? 그럼 누가 세웠습니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민족대표는 천도교 측 15명, 기독교 측 16명, 불교 측 2명, 예비대표 15명, 48명이었었는데 33인만 알죠 우리가? 그 전체 임명의 최종은 월남 이상제입니다. 그때 정신적 지주고 어른이었었어요. 그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측을 추천했고 기독교 측은 물론 월남 선생이 했고 일 합체를 해서 최종 결정은 천도교 교도들도 월남 이상제 선생이 잘들 아는 사람이에요. 종교만 다를 뿐이지. 하여튼 우리는 지금 3.1 운동하면 유관순 먼저 생각합니다. 유관순은 3월
1일, 3일 운동 이후 한 달이 지나서 3월 31일에 아우네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열사였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세종시 전이장터 만세운동이 한 보름 이상 빨라요. 3월 12일, 13일 그때니까. 이순욱 애국지사가 한양에 왔다가 만세운동을 하는 거 보고 태극기를 받아서 가지고 가서 나누어줘 가지고 막 거기서 그래 만세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창희 박사가 얼마 전에 특강도 한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아우네장터보다 세종이 빠릅니다. 세종은 지금은 세종이지만 그 전에는 연기고, 연기 이전에는 전의예요. 전의는 상당히 큰 현입니다. 거기에는 진짜 유생들이 학자들이 많이 나온 아주 유서 깊은 곳이 전의현이에요. 전의향교도 유명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3.1운동 정치는 과거 100년 이렇게 전면에서 우리가 알 거 다 많이 알았는데, 이제 미래의 100년에는 3.1운동의 후면, 좌면, 측면, 깊은 저면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운동은 나라를 세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서 3.1운동을 저는 건국 발원절이라 합니다. 그거 내 말이에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건국 이런 개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 책에 정리를 잘 해놨는데, 하여튼 이제 3.1운동 정신은 나라가 끌어안아야 돼요. 서울이, 대한민국이 끌어안 때 세종이 끌어안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종은 대한민국의 심장은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은 양분을 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전체를 다 공급하는 것이에요. 세종은 현재는 행정주시 중심 복합도시지만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를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데, 미래의 100년에는 세종이 대한민국 수도 워싱턴 DC 같이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이 세종에 물론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만, 독립기념관하고 다른 3.1 만세 기념관이라든가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든가 상해 임시정부 요인 상이라든가, 세종은 대한민국의 으뜸도시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모든 것이 워싱턴이 거미줄의 가운데처럼 돼 있어요. 네트워크는 그물로 말하면, 투망으로 말하면 손잡이에요. 거기서 다 퍼져나가요. 지금은 서울에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반분된 건지 3분의 1 된 건지 3분 된 건지, 하여튼 세종이 또 다른 네트워크의 가운데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글쎄요. 우리 후손들은 분명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워싱턴 DC 같이 만들 거고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미래 대한민국 살림 100년을 세종 중심으로 펼칠 겁니다. 그러려면 3.1운동 정신을 모셔가야 돼요. 글쎄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가고 고개가 가로저어진다면 내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다. 나 짧게 하려니까 또 어렵고요. 이쯤 하고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금년, 저는 과거 100년,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다니는 중에 지금은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제가 뭐냐 하면 3.1절과 세종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이 보이는 것,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왜 3.1절과 세종이 하나로 엮이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종 지역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이야기는 이미 다 고증도 끝났고 확정된 건데 왜 거기다 세종을 끌어붙이느냐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세종은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독립문, 저 3.1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걸 세종으로 퍼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대한민국 역사이고, 어디에 있든지 세종이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세종은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끌어안고 또 앞으로를 끌고 가야 되고 이끌어갈 수도 격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앞서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앞에 나올지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에는, 특히 3.1운동에는 전면, 후면, 좌면, 우면, 좌측, 우측, 저면, 바닥, 뿌리,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3.1운동이 한순간에 뻥 터진 게 아닙니다. 3.1운동이 뻥 터지기까지에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무엇이냐? 씨앗이 독립협회입니다. 얼뜻 이해가 안 가시죠?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협회는 일제강점 이전에 이미 결성됐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한 일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걸 했어요. 장작불 집회 뭐 이런 걸 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일제에 먹혀 들어가서 다 소멸되었습니다마는, 그 독립협회 때 기본 정신이 무엇일까? 조선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 정신입니다. 교육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제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신이죠. 이 독립문은 독립협회가 세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은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잘 안 나오는 걸 말하려고 합니다. 독립문은 독립협회, 독립신문 만들 때 서재필 박사가 주축이 돼서 한 걸로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면이에요. 그게 정사예요. 그런데 서재필은 누굽니까? 이따가 그걸 가게 될 건데, 갑신정변대 1884년 갑신정변의 국방장관, 국방 책임자죠.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 행적을 모를 적에 미국의 공사들이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공사가 왔다는 걸 알고 공사관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월남 이상제 선생과 교분이 생겨요. 그래서 1896년 갑오 경장시에 그들을 사면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여기는 아무도, 여기 맥이 끊겼어요. 하도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10몇 년 만에 돌아온 거죠. 84년에서 96년이면은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는데 1896년 때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월남 이상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월남 이상제 선생은 무엇이냐? 미국의
공사관의 1등 서기관이었었다가 돌아와서 의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의정부의 직급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보다는 뭐 좀 격이 낮겠지만 하여튼 살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산을 책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교육협회를 만들었고 항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항무국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의 효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재필이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을 발탁을 해서 독립협회를 발족하게 합니다. 독립협회 이전에도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동구락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덕수궁 뒤쪽에 정동구락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클럽이었었더라? 구미클럽인가 뭐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외국에 다녀왔던 공사관 사람들이 친목회가 정동구락부가 되고 정동구락부를 발전적으로 결성한 것이 독립협회입니다. 그 독립협회를 월남 이상재 선생은 정부의 관료이기 때문에 거기 직접 관여를 못해도 거기에 주강사를 했습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데 강사를 했어요. 어른이니까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한 20년 이상 연장자니까 그리고 정부의 요직에 있으니까 의정부의 요직에 있으니까요. 저 독립문은 어떻게 건립했느냐. 독립문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금액을 국민선거물에 해서 얼마를 걷어가지고 뭐 다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뒷일을 정부 쪽에서 누가 봐줬느냐? 월남 이상재 선생이 봐줬습니다. 저 자리는 중국을 4대주의로 섬길 때 저 앞에 단간석이 기둥이 일주문 같은 게 있죠. 그 위에가 영은문자리 이런 것도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중국 사신을 모시는 환영한다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부시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우리가 독립국가가 된다고 해서 독립문을 저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참 독립문이 저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우리가 독립문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3.1운동의 씨앗이다. 씨앗이 터진 게 3.1운동이다. 그래서 그것이 3.1운동이 대한민국 국가 발원일이에요. 발원일. 3.1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발원절이에요. 발원절.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선언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선언, 만방에 선언한 선언절입니다. 국호를 짓고. 그리고 8월 15일은 아까 생각이 안 났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분류가 돼야 돼요. 건국절 논란을 굳이 따진다면 나는 건국은 국가를 선언한 상해 임시정부 1919년 4월 10일 날 모여서 11일 날로 통과를 했던 대한민국 국호 통과되던 그때를 대한민국의 태동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화면을 내가 이제 배경으로 좀씩 교체를 할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 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종은 대한민국 저 땅끝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체를 다 세종은 아울러서 이끌고 갈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두 도시예요. 우리 세종시가 보였던 거, 지난 100년에 우리가 알았던 것 말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이상으로 깊은 내면 3.1운동은 순간 터진 게 아니다. 3.1운동은 독립협회에서 다 못 이룬 독립. 자주 그러니까 3.1 독립만세운동이에요. 말이 똑같아요. 독립협회나 독립만세운동이나 이것은 세종시가 품어야 된다.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